안녕하십니까, 덕훈맨입니다. 한 번에 합격 핵심만 쏙쏙 로도 운전기능사 필기 강의 2편 제1강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1편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빈출도가 높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1편을 끝내고 2편에서는 빈출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합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오일이 많이 소비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엔진오일이 많이 소비되려면은 주로 연소, 누설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소비되죠. 그런 것이 아닌 것을 골라보면 기관의 압축 압력이 높다, 이건 정상인 거죠, 피스톤이.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것들을 보면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가 간극이 넓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오일이 연소실로 들어간다든가 또는 밸브 가이드 쪽으로 누설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엔진 오일이 많이 소비되죠. 그것이 아닌 것을 고르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의 과다 소비는 연소와 누설입니다. 피스톤 링과 실린더가 마모되면 윤활유가 연소실 내로 들어가서 타게 되고 밸브 가이드가 마모되면 윤활유가 누출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엔진 오일이 많이 소비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정상이죠. 실린더, 피스톤이. 이런 경우는 많이 소비되는 원인은 아니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로더의 유압장치 일상 점검 항목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같은 것은 일상 점검이죠. 탱크 내부 점검은 반기 점검, 분기 점검, 반기 점검 이 정도 될 겁니다. 일상 하루하루 점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충전 경고등 점검 시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충전 경고등이 기관 가동할 때 가동 전에 켜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검해야겠죠. 가동해 가지고 가동 중에도 경고등이 들으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관 가동 전에도 또는 가동 중에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가동 중에만 아닙니다. 가동 전에도 충전 경고등이 들면 점검해야 되겠죠. 4번입니다. 기관 내에서 이물질 제거와 관련이 없는 것은 오일 스트레이너, 오일에서 들어있는 이물질 제거하죠. 에어 클리너, 공기 중에 있는 이물질 제거합니다. 오일 필터도 마찬가지로 제거합니다. 분사 노즐은요, 연료를 분사해 가지고 점화시키는 그러한 것이죠. 이물질 제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로더의 버킷에 토사를 역지하고 이동 시 지면과의 간격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일반적으로 0.5m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런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0.5m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50에서 60cm라고 하는데 60에서 90이라 할지라도 2m, 3m 이런 것보다는 더 근접하죠. 0.5m에 4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고려해서 60 내지 90cm, 어떤 경우에는 50 내지 60cm 이렇게 하는데 어떻든 버킷의 높이를 이 정도로 한다. 6번입니다. 직권식 기동전동기의 전기적 코일과 계작 코일이 연결된, 직권식은 직렬로 합니다. 그래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분권식은 어떻게 됩니까? 분권전동기는 이거는 병렬로 합니다. 분권전동기는 병렬로 하고 직권전동기는 직렬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권식 기동전동기 그랬으니까 직렬이 되겠습니다. 로드 시동 전 점검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시동도 걸기 전입니다. 그때 연료양 체크하고 유압유 양은 적정한가, 냉각수와 엔진 오일의 양은 적정한가. 근데 기관의 온도는요, 시동이라도 걸어놓고 온도가 너무 올라갔는지 봐야겠죠. 근데 시동 전인데 기관의 온도를 점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유압의 작동류의 점도가 너무 높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작동류 점도가 너무 높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밀가루 반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뻑뻑하다. 밀가루 반죽. 이걸 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부 누설 증가할까요? 이건 아니죠. 묽어야 뭐 새든지 하겠죠. 펌프 효율이 증가? 밀가루 반죽처럼 뻑뻑한 것을 펌프로 돌려보십시오. 효율이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죠. 마찰마모 감소, 너무 뻑뻑해갖고 마찰마모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 틀린 것이고, 이렇게 뻑뻑한 것을 펌프로 돌린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오. 동력 손실이 증가하게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전부 다 지문의 해설을 달아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아주 뻑뻑한 그런 점도, 너무 높은 점도를 한번 고려하면서 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9번입니다. 오일 쿨러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부터 찍으면 그렇죠. 오일의 온도를 정상 온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보통 45도에서 50도 정도라든가, 그래서 30도 이하도 아닙니다.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수분 슬러지 등을 제거하는 거, 이런 필터 역할이 아니죠. 오일의 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이것은 뭐 릴리프 밸브 같은 것이죠. 이거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일의 온도는 40 내지 50도 정도가 이상적이라고 하고요. 60도 이하에서 허용 범위를 갖습니다. 7, 80도 올라가게 되면 좀 이제 위험하게 되죠. 30도씨 이하로 유지하면 너무 낮은 온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낮으면 또 어떻게 돼요? 점도가 높아지죠. 너무 높으면 물처럼 줄줄 흐른단 말이에요. 점도가 약해져요. 그래서 보통 40 내지 50도 정도가 적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일의 온도를 정상 온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오일 쿨러다. 10번입니다. 전기 회로의 안전상으로 설명이 잘못된 거. 반드시 접지해야 되죠. 용량이 맞는 걸 써야 되죠. 접촉 저항을 크게 하는 거 안 좋습니다. 계기에서 최대 측정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접촉 저항을 크게 하면 열을 받고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의 접속 저항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이 접속 저항이 작을수록 좋다는 건 전기가 이어진 부분이 잘 통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접속 저항이 크면 어떻습니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발열 증가, 손실 증가, 절연 열화 현상, 화재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의 접속은 접촉 저항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을수록 좋습니다. 작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12번입니다. 타이어식 로더의 허브에 있는 유성기어 장치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성기어 장치는 바퀴 회전 속도를 감소하면서 구동력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회전 속도가 감소하면 구동력이 증가하죠. 1단을 놓으면 우리가 자동차도 1단 기어를 놓으면 어떻습니까? 저속이죠. 속도는 느려요. 그런데 힘은 좋습니다. 토크는 강해요. 힘은 좋다. 언덕 오를 때 1단 놓으면 속도는 느리지만 힘은 좋죠. 그래서 바퀴 회전 속도가 감속하면 구동력은 증가합니다. 바퀴 회전 속도가 증속하면 구동력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업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그렇죠. 폐유를 뿌려 먼지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닥에다 뿌린다. 그럼 미끄러져서 낙상사고 일어날 겁니다. 나머지 지문은 맞는 지문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작업장 바닥에 폐유를 뿌리게 되면 작업자가 미끄러지는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료 분사의 3대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 연료 분사의 3대 요소는 무화, 관통력, 분포입니다. 안개처럼 뿜어줘야 하고 연소실을 전체를 관통해야 하며 공기와 적합빛 이런 것들에서 분포성이 좋아야 합니다. 이렇게 3대 요소를 다 갖추고 이제 분사를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발화가 일어나는 거죠. 발화가. 그래서 3대 요소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분사의 3대 요소, 무화, 간통력, 분포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발화는 분사된 것을 발화하니까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화는 연료 분사 자체의 요소가 아니라 분사된 연료가 압축열 등에 의해서 연소를 시작하는 과정이다. 압축열로 하는 것은 뭡니까? 디젤 엔진이죠. 디젤은 단순히 압축열로 발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번입니다. 납산 축전지의 용량 결정과 관계가 없는 것은, 용량은 뭡니까? 암페어죠. 그런데 세르수는 뭡니까? 세르수 곱하기 2 하면 볼트가 나오죠. 즉 전압이죠. 전압. 세르수는 전압이고 극판의 크기, 극판의 수, 항산의 양은 암페어, 용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용량을 결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세리수는 전압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세리. 그래서 용량은 이렇게 극판 크기, 극판수, 전액량, 이것이 용량을 결정하고 세리수에다가 2볼트를 곱하면 전압이 됩니다. 16번입니다. 로다의 작업 중 그레이딩 작업이란, 그레이딩 작업은 뭡니까? 평탄 작업이에요. 지면 고르기 작업을 그레이딩 작업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딩 작업이란 지면을 평탄하게 다듬고 고르게 정리하는 지면 고르기 작업을 그레이딩 작업이라고 합니다. 17번입니다. 트랙이 벗겨지는 이유와 관계없는 것은, 트랙이 벗겨지는 이유와 관계가 없는 것. 트랙의 유격이 너무 커도 헐거워가지고 벗겨지죠. 정렬이 불량해도 벗길 수 있습니다. 고속 주행할 때 급회전하면 벗겨져 버릴 수 있어요. 근데 트랙 슈돌기 마모, 요거는 벗겨지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건 흙 파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돌기가 뭔가, 돌기가 이렇게 겉에 나와 있는 거 요거 있잖아요. 이거, 이런 거. 요게 흙 파고 들어가면서 견인력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벗겨지고 안 벗겨지고 하는 관계가 별로 없어요. 트랙이 유격이 여기 쭉 쳐져 있다 그러면 벗겨져요. 그 다음에 정렬이 이렇게 안 돼 있다 그러면 벗겨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정렬이 돼야지. 그 다음에 고속 주행을 할 때 휙 돈다 그러면 벗겨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트랙 슈 돌기 마모, 즉 요게 마모됐다 그래고 벗겨지진 않습니다. 이건 흙 파고 들어가서 그 견인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접지력 또는 견인력, 여기와 관계되는 거예요. 요거는 화면을 멈추시고 한번 쭉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트랙이 벗겨지는 이유와 관계없는 것은, 그러면 트랙 슈돌기 마모, 요거는 다르면은 이게 닳아지게 되면 흙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는 못해 가지고 좀 미끄러지죠. 그래서 견인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네, 이런 거는 어때요? 트랙이 축 늘어졌다든가 정렬이 불량하다든가 가다가 고속 주행으로 가다가 휙 돌아버린다든가 이런 벗겨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벗겨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다음 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이 표지는 뭡니까? 그렇죠.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사용 금지 표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사용 금지고요. 요거는 보행 금지, 요거는 작업 금지, 이거는 여기가 문이죠. 출입 금지, 요거는 사용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 사용 금지입니다. 19번입니다. 타이어식 로더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타이어식 로더, 기동성 우수하죠. 작업 능률이 높다? 뭐 그럴 수 있고요. 습지 작업이 용이하다? 이건 틀렸죠. 포장 노면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습지 작업이 용이하다는 것은 뭡니까? 크롤러식이에요. 크롤러식. 트랙식 또는 크롤러식. 전차 바퀴 같이 생긴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거, 요게 크롤러식이란 말이에요. 무한궤도라고도 하고 크롤러라고도 하고. 요 휠로 된 거, 요게 뭐예요? 타이어식이잖아요. 그럼 이거 빨리 달리니까 기동성 좋겠죠. 그 다음에 바닥도 덜 파인단 말이에요. 요게 막 돌면은 시멘트 바닥 다 파버린다고, 여기 돌면은. 그래서 일단은 이 타이어식은 기동성 우수, 작업 능률 높고 빨리빨리 다니니까요. 습지 작업 용이하다? 아니요. 요거는 바퀴 둘 가지고 뻘에 가면 빠져 들어갑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접지력이 많은 요 크롤러식이 습지 작업에는 용이하게 되는 거예요. 포장 노면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바퀴가 손상을 덜 주죠. 근데 요 크롤러 전차 바퀴는 한 번씩 돌면 이거 다 파여버린다고요. 예,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타이어식 로더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습지 작업이 용이하다가 거리가 멀죠. 습지 작업이 뭐가 좋다고요? 크롤러식이 좋다. 크롤러식이 뭐냐? 조금 전에 봤죠. 바퀴가 이렇게 된 거. 이게 크롤러식입니다. 무한궤도라고도 하고 크롤러라고도 합니다. 20번입니다. 기관의 출력을 저하시키는 원인과 관계가 없는 것은 실린더 내의 압력이 낮다. 압력이 낮으면 아무래도 출력이 저하되겠죠. 연료 분사량이 적다. 제대로 연소도 안 되고 해가지고 출력이 저하될 겁니다. 노킹이 일어난다. 따닥따닥. 이거 출력 저하의 원인이죠. 예열 장치가 불량하다. 예를 들면은 예열 장치가 불량하면 시동이 잘 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시동 걸리고 나서 이제 출력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예열 장치가 불량하면 시동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출력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열 장치는 시동성과의 관계는 있지만 출력과의 직접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출력을 저하시키는 원인과 관계가 없는 것은 예열 장치가 불량할 때가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